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오늘 방문기는 아마 다이닝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곳들 중 한 곳인 미토우입니다. 미토우는 미쉐린 가이드에서 원스타를 현재 갖고 있고 올해 22년도 4월에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다이닝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가로수길 조금 복잡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한 청담 골목 안쪽 신축 건물에 입주하면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메뉴 가격은 22년도 8월 현재 인당 22만원이며 콜키지는 팀당 한 병까지 가능합니다. 미토우를 다닌 지 거의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은 사진만 찍어서 몰랐는데 내부 영상 촬영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룸에 앉게 돼서 셰프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식당 정책이 그러하기에 동반인들끼리 있을 때도 영상 촬영 없이 전부 사진 촬영만 해서 이번 영상 컨텐츠는 전부 사진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미토우 공간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정말 컨트롤-C, 컨트롤-V를 했다고 믿을 만큼 똑같은 레이아웃인데요. 홀 쪽에 바와 쭉 이어진 카운터 테이블 사이에 벽을 세워 만든 룸은 이전 장소의 룸보다 훨씬 프라이빗해서 찾고 싶게끔 만드셨습니다. 사실 이전 룸은 너무 외딴 섬 같은 느낌인 반면 소음 차단은 전혀 되질 않아서인지 찾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코로나 시작 이후엔 아예 룸에 손님을 받지 않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말이죠. 테이블 세팅은 여느 때와 같지만 젓가락 받침도 주기적으로 신경써 바꿔주고 계십니다. 여담이지만 이전하기 전에 이미 코스의 전반적인 흐름에 변화를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셨는데 이제서야 조금씩 변화를 주고 계셔서 아직 기물들이 창가득 창고에 쌓여 있다고 우프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룸은 외부 주방에서 그대로 이어진 공간이라 저렇게 커튼이 쳐져 있고 주기적으로 서버분이 저 문을 통해 오셔서 필요하신 부분을 채워주셔서 동선 고민을 굉장히 세심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보통 같으면 계속 룸의 문을 열고 들락날락해서 흐름이 자주 끊기는데 말이죠. 샴페인 한 병은 콜키지했는데 동해인들끼리 이전에 조르주라발 11빈 매그넘을 오프레에서 다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19빈을 일행분이 갖고 와 주셨습니다. 서버분이 샴페인 오픈도 정말 잘해 주셨지만 온도가 조금 민감한 와인이 있다면 컨트롤 하실 수 있는 분이 안쪽에 앉아서 직접 하시는 편이 좋긴 합니다. 미토우에서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케를 주문하면 잔을 고르는 일이죠. 그날 나의 무드와 시킨 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잔 고르기는 사실 술을 마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술의 향을 살려주기도 하고 두께에 따라 입술에 닿는 부분의 촉감에 의해 그날 술자리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평소라면 사케는 독구리로 두세 가지를 마셨겠지만 인원이 5명이라 그냥 병을 하나 주문하면 좋겠다고 결정했고 김보민 셰프님이 직접 평소 저희가 마시는 스타일을 잘 알고 계셔서 그에 맞는 사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도치기 지방의 시치수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사케인데 준마이긴조 레벨의 류메사사라는 신품종 쌀로 만든 사케라고 합니다. 첫 디쉬는 부드럽게 찐 전복에 가지와 밥 그리고 디종 머스타드 맛이 나는 스미소 소스를 얹어서 내주셨고 청유자로 만든 젤리를 얹어주셨는데 젤리임에도 청유자 향이 너무 좋았고 밋밋할 수도 있는 3가지 재료를 스미소 소스로 자극제를 내어 입맛을 돋궈주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평소보다 빨리 오한이 나왔는데 여수 갯장어와 생오크라 그리고 우메보시를 퓨레로 만들어 얹어주셨습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니 이런 따뜻한 국으로 얼른 보호를 해주니 아주 좋았습니다. 갯장어도 아주 부드러웠는데 나름 보양을 위해 다양한 장어가 코스에 등장합니다. 사실 물에 빠진 생선을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고 대구탕 정도가 그나마 즐기는 생선국인데 오한 같은 경우는 국물을 내는 매개체가 따로 있으니 뭐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시미가 나옵니다. 먹는 순서로부터 아래에 제주 한치와 가운데 벤자리돔은 기름기 때문에 살짝 아부리 해주셨고 위에 제빵어 총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외로 제빵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았는데 방어가 겨울에 먹는 제맛이라면 제빵어는 이런 여름이 제철이라 약간 민어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외국에선 엠버잭이라고 해서 생선 스테이크나 참치같이 타닥기를 해서 내줍니다. 저 아래에 준비된 간장에는 권영훈 셰프님 어머님의 깨를 볶아서 으깨서 생강과 함께 내주셔서 먹는 고소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늘 미토우에 왔을 때 무늬 오징어나 대포 오징어를 먹어서인지 다소 식감이 얇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건 마치 늘 비슷한 급여를 받다가 올해 승진에 반영된 급여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 나의 보험료 같은 느낌이라 아쉽지만 이것도 맛있다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2번 이전하면서 바뀐 저 학모양의 사시미 그릇도 참 탐이 나는 그릇입니다. 이 다음으로 준비되는 디시도 작년 보양 코스 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북경오리 디시의 오마주 같은 느낌의 숯불 민물장어 운하기입니다. 중국식 피 안에 쌓여진 오이와 흑마늘 소스 그리고 숯불에 잘 구워진 장어를 먹고 아쉬울 때 추가로 아래에 깔아주신 장어를 한 피스 더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숯불에서 잘 구워졌는지 장어류 생선임에도 살과 껍질이 분리되어 있고 바삭할 정도로 맛있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급 장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살짝 소원풀이를 하고 있네요. 이전과는 모듈이 조금 바뀐 핫순이 준비됩니다. 예전에 핫순은 쟁반에 술과 함께 먹기 좋은 작은 음식들을 5가지 정도 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마치 피크닉을 가는 느낌처럼 대나무 살로 덮인 판을 열면 그 안에 음식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음식을 내주십니다. 이런 구성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아마 집 꾸미기를 좋아하시거나 손님 초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컨셉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면 분위기를 내줄 수 있는 오브제나 기물도 구입해야 하고 실제로 구매 후 내가 갖고 있었던 기물과 새로운 물품이 서로 매칭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히 이런 업장에선 다른 코스에 비해서 너무 튀지 않고 잘 어울리는지 그런 부분들도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바꿔서 준비한 티도 나고 이게 끝나고 그 이후의 DC가 너무 죽어 보이지도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흐름을 가져오고 템포에 맞춰 완급 조절을 하면서 손님들을 즐겁게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지라 단순히 미적 감각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날 핫순 중 좋았던 디시는 바로 전에 나왔던 초당 옥수수 튀김 옆에 있던 덕자, 큰 병어를 미소에 조림한 거였는데 단순하지만 적절한 식감의 맛이 배게끔 생선을 조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또 덕자 사이즈의 병어를 먹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만족하기에 충분한 디시였습니다. 이전까지의 핫스는 오밀조밀하게 쟁반에 밀어넣고 위에 화려한 꽃들과 잎을 얹은 구성이라면 지금 버전은 계절에 맞춘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구성이라 좀 더 이후의 미토우를 위한 준비를 하는 프리뷰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술이 조금 모자랐는데 일행 대부분이 와인 이외의 주류를 잘 못 드셔서 샴페인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샴페인 아그라바는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에 마셨던 느낌에 비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원래 이랬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핫슨이 나오면 눈도 호강하고 다양한 요리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다 먹어갈 때쯤이면 거의 코스의 막바지이기 때문에 아쉬운 기분이 많이 들면서 벌써 다음에 언제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숯불에 구운 금태는 파프리카로 만든 소스와 그린빈을 같이 내주셨는데 사실 이건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맘때쯤 갑자기 코스에 힘이 빠진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인데요. 금태의 퀄리티도 좋고 파프리카로 만든 소스도 잘 어울리지만 이전의 코스에서의 반복 부족감 같은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준비 중이라고 하셨던 바뀔 코스 모듈 중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곤 합니다. 솥밥은 장어의 마무리로 안하고 솥밥을 준비해 주셨고 한 그릇 먹고 오차즈케로 한 그릇 더 부탁드려서 먹었습니다. 무, 오이, 마로 만든 부드러운 쯔케모노는 솥밥 한 그릇에 쯔케모노 한 그릇으로 먹으면 마지막까지 입이 즐겁습니다. 어필하지 않으셨지만 나름 보양의 의미로 다양한 장어를 써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특유의 향이나 기름짐을 잘 못 느껴서 괜찮았지만 일행 중 반복되는 장어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 이렇게 입맛이 다양하다는 것을 또 느끼고요. 이렇게 식사가 마무리가 되고 디저트를 준비해 주시는데 그에 앞서 다시 한번 앞선 식사의 여운을 리프레시할 겸 식사 준비 전에도 준비해 주셨던 민트향이 나는 차가운 수건을 준비해 주십니다. 디저트는 코코넛 푸딩 위에 파인애플과 제주도 애플망고, 패션프루츠 그리고 럼 젤리를 얹었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이제 제주도에서 동남아 과일들 중 재배가 안 되는 거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미토우가 내건 슬로건 슌노카오리 도달하지 못한, 미치지 못한 이라는 의미의 앞으로 계속 정진해 나간다는 표현인데 정말 누구보다도 이를 몸소 보여주고 계시니 당연히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공간입니다. 녹음 끝냈으니 싸주신 주먹밥 한 입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